안녕하세요. 취업보게주는 코디 김태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입니다.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굉장히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교육이라는 것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그 세대에 맞게끔 연령대에 맞는 니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의 배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죠. 그런 가운데 다양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그리고 기관들과 혹은 학교 그리고 개인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서비스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능률협회인데요. 능률협회와 경쟁사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관련된 협회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능률협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채용 정보들을 바탕으로 면접과 그리고 서류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률협회는요, 62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죠. 업력 58년 차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 협회로 되어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200여 명의 사원수를 두고 있고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2018년 기준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최신 정보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다양한 기업과 기관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개인까지도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종으로 보시면 당연히 경영자 교육, 산업교육, 평생교육, 원격 이러닝, 해외연수, 컨설팅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능률협회와 능률협회 컨설팅으로 브랜드를 나눠서 계열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KMA라고도 불리는 이 능률협회는요. 62년도, 굉장히 60여 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제 협회가 되었는데요. 기업인들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기업의 동반자라는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는 그런 지식 서비스 기관으로 우리는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모토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앞에 제가 간단하게 경영자 교육도 있고 평생교육, 원격 인러닝 등등의 컨설팅 설명을 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 분야들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홈페이지를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능률협회에서는 회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사에 대한 지원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자 교육을 하는 분야, 그리고 업무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개발 분야, 그다음에 해외 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분야, 그리고 취업, 그리고 창업, 퇴직자 교육들을 지원하는 평생 교육 분야까지 5가지의 분야로 나눠져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석 KMA 회장의 인사말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실 때 모든 메뉴란들을 많이 이렇게 둘러보실 텐데요. 이러한 인사말들, 특히나 CEO의 인사말들은 봐야 될까, 보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모든 걸 다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CEO의 인사말을 쭉 읽어보면 이것을 달달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 이 사람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구나. 그 안에서 올해는 어떻게 했고 작년은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약간이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려면 이런 인사말들도 저는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업 소개는 최근 자료가 2018년도까지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50년, 60년이 다 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료가
정말 방대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고 굵직굵직한 키워드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이 한 해는 이렇게 보냈구나, 아니면 이때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조금 스타일을 돌렸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션과 비전 파트죠. 기본적으로 지식 서비스 기관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넘버원 지식 서비스 기관이라고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해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를 하겠다. 그리고 도전 정신과 고객 만족, 그리고 인류 지향, 글로벌이라는 이러한 키워드,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조직도를 보시면 어떠한 부서들이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있겠구나, 어떠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은 협력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사업 쪽으로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서명만 보셔도 어느 정도 흐름은 좀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봉과 재무 정보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평균 연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직무별로,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일을 맡는 것에 따라서 연봉과 마찬가지로 복리후생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이 4가지로 크게 딱 정리가 돼서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인재상들은 상세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이 정말 적합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인재상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일체형 컨설턴트, 기업가형 글로벌 인재,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능률협회인, KMA인, 주인 정신을 갖춘 능률협회인, 이렇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일체시켜서 컨설팅을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글로벌 인재인데 기업가형 글로벌 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이 이 협회를 만들었다라는 소개를 앞서 해드렸죠. 그래서 이 회원사들을 또 다루고 있고 기업과 교육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 안에서 또 글로벌 인재로서 어떠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해결책을 바탕으로 일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내 회사, 그리고 내 일이다라는 마음가짐, 주인의식을 갖춘 사람이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주인 정신을 갖춘 협회인으로서 이 관련된 업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수행을 해나갈 것인지를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복리후생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전체적인 직무,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복리후생 정보다라고 먼저 언급을 좀 드리고요. 크게는 휴가 정책과 경조사 지원,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거의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세 정보는 조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개발 제도와 자기개발비 지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했던 점은 재미있는 놀이터가 네이밍으로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놀이터라는 이 네이밍을 바탕으로 그 능률협회만의 특유의 쉼터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복리후생 파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률협회를 아우르고 있는 다양한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능률협회와 능률협회 컨설팅이 있다라는 말씀 제일 앞에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회원사를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무슨 이야기구나를 바로 파악을 하시려면 이 회사가 이 능률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 회원사가 뭐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뭘 하는 거지? 능률협회 컨설팅은 또 뭐지? 라는 물음들이 던져지기 시작하면 아직 이 능률협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능률협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이 돼서 최신 뉴스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주요 내용은 회원사를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경영 대상을 품다라는 제목의 최신 뉴스인데요. 2019 한국의 경영 대상을 그 능률협회에서 기업계 25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상 자체는 어떠한 기업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고 탁월한 또 성과를 드러낸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상들을 수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과 상생이라는 키워드 안에 2019년 한국의 경영대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KMA 스마트 소셜이 AI 기반 취업 컨설팅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또 AI 기반이라는 취업 컨설팅 이 키워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흘러가는 상황에 맞게끔 이 능률협회도 어떠한 또 회사와 IT 관련된 회사와 손을 잡고 또 다른 무언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구나. 그러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어떠한 서비스를 또 새롭게 만들어내겠구나, 나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가게 되신다면 당일 아침까지도 그리고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 업데이트 하시고요. 능률협회면 능률협회 그리고 능률협회 컨설팅까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되는 한국능률협회 상반기 채용 소식을 바탕으로 채용 전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자체는 대전, 부산, 호남, 대구, 경북, 제주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이 돼서 선임연구원과 전문위원까지 채용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그 살짝 문구가 있었지만 상반기 채용이라는 이 타이틀처럼 상하반기로 크게 나눠지는 대규모 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그리고 수행 직무에 대한 선임연구원부터 전문위원을 뽑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본인의 집 혹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전형 안내 우측에 있는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이 직무와 자격 요건,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복리수행 어떤 건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상세 보기를 조금 더 눌러보시고 정보를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부터 인적성 검사 그리고 실무 면접, 최종 면접이 끝나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접수 방식은 온라인 접수인데요. 한국능률협회의 채용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능률협회 홈페이지를 가면 정말 이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헤매다 보면은 이 채용 정보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능률협회의 채용 사이트로 따로 접속을 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계별로 세부 일정들은 그 합격자에 한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별로 그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맞는 상세 요강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중에서 대구 경북 본부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부터 선임 연구원이기 때문에 사원부터 대리급까지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수행 직무들은 다양한 기획과 운영 파트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 후에는 실무 면접은 지역에서 보고요. 실무 면접은 본사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은 만큼 적어도 지원과 동시에 본인이 뭐 다이어리가 됐던 달력 어플이 됐던 상세 일정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놓치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인지를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대구에 지원하신 분들은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본사에 가는지 몰랐어요 하는 친구들도 정말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일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일정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뒤 여유 있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나면 이제 자기소개 사업 파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4가지 크게 문항이 나와 있고 이 4가지 문항의 공통사항은 최소 1자부터 최대 2,000자 이내로 입력을 하라라는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자 이내로 모든 답변들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 글자 수 세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글자 수가 그대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면 서술을 해주십시오. 직업윤리라고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바꾸면 어떤 얘기인가요? 본인이 원칙을 지켰던 경험을 먼저 떠올리셔야죠. 그러면 그 원칙을 지켰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 그 에피소드를 선정하시고 이야기를 풀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직업 윤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야기가 풀어져야겠죠. 2번째, 어떤 일에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이나 제안이 채택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쉽게 또 바꾸면 어떤 얘기가 되나요? 본인이 어떤 것을 새롭게 제안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는가 부분에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후반부에 있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쉽게 뽑아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끌었는가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에피소드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겠죠. 3번째 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키워드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 되나요?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방식을 취했지, 어떠한 태도로 임했지, 어떠한 의사소통 방식을 썼지, 이러한 다양한 근거 이유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번째,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키워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떠한 일을 문제가 생겼는데 깔끔하게 해결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냈는가? 이것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것만 A에서 B로 바꿔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찾아졌다면 에피소드로 4번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1번부터 4번의 문항을 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떠오르셨나요? 직업윤리,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어디에서 나오는 키워드인가요? 많이 보셨죠? NCS에서 다루고 있는 능력 중에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와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문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줬고요. 여기 문항을 보시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끔 내가 이야기를 잘 풀어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2,000자 이내에 글자 수를 지켰는지를 보시고 채용 사이트에서 제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 완료까지 했고요. 이제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무진 면접이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1대1이라는 상황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부담스러워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로 진행되는데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조금 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잘 해야겠다라는 소리인데요. 한 명만 들어갔는데 나에게만 질문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온다? 그 말은 상세하게 꼬리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 보면 자소서 기반의 경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리 질문이 이어진다라는 실제 후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우리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답변들, 그 답변을 물고 꼬리 질문이 압박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소서 기반의 질문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질문을 예측 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 대비가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이 30분에서 최대 1시간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출 질문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등의 인성 관련된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하고 싶은 것 오히려 면접관에게 물어봐라 라는 문항들을 많은 직무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능률협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로 생각이 돼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해왔는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왔고 입사 후 포부까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던 부분은 본인이 케이스 질문들이나 혹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는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간혹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유심히 체크를 해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오라는 얘기는 다수가 들어갔을 때 꼭 하나만 언급을 해달라. 그러면 여러 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본인이 하나만 명료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 가능하겠는가, 혹은 이랬을 때 지역 근무나 혹은 서울 근무 같은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기출 질문들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관심 있는 친구분들은 적어도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한 번씩 답변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그 자기소개서에 뽑아낼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을 모두 다 꼼꼼하게 답변 작업한 후에 훈련 작업하시고 그리고 면접에 가시기를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후기와 관련된 기출 질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언급해드리는 부분은 다양한 소통 채널입니다. 기업에서는 대부분 요즘에 SNS 채널을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 자료들이 자주자주 업데이트되는 곳이 있고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조금 정체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잘 되는 곳은 그만큼 이슈가 많아서 준비생 입장에서는 공부할 거리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장점으로 좀 좋은 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SNS 채널들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글로만 읽어내려가는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각화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협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은 입사 선배의 한마디입니다. 이미 능률협회에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가 들려준 다양한 이야기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능률협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도전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키워드가 있죠. 다양한 경험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관심도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교육에 대한 분야는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적 관리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본인이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인재 관리가 되면 기업이 조금 더 잘 발휘될 수 있고 또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면 능률협회에서 본인의 능력을 실력을 발휘해서 함께 좀 더 성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듣고 싶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아, 능률협회는 이런 곳이구나를 가상이나마 짐작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능률협회가 상반기, 하반기처럼 좀 큰 대형 공채로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지역별로 다양한 직무,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률협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